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박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수수일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또 중국이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지급준비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좀 확산이 됐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스피 지수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떤 모습 보이든 간에 여러분은 걱정이 없죠. 김박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 2022년 매출 성장의 기대감. 벌써 2022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슬슬 내년 주식시장에 대한 준비들 하셔야 될 텐데 자, 내년에 훨씬 더 기대되는 종목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그런 종목 제대로 챙겨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방송만 시청해 주시면서 이 종목들 받아가시면 될 텐데요. 자,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시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QR코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셔도 역시 저희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받아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비기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일단 지금까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 초반에는 코스피에서 개인이 좀 물량을 담다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손바뀜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좀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오늘도 지금 현재 장 초반에는 코스피에서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커플링과 같은 모습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우리나라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최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 시장이 오르더라도 사실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부분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미국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하루를 봤을 때 연속성을 가진 수급이
수익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현상이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어느 정도의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장중에서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한 방향, 그리고 지수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거기에 더해서 변동성까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좀 위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 그리고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도와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죠. 좀 시장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탄탄한 움직임 보일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자, 바로 지난주부터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미 벌써 수익 제대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사부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리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12월 달로 들어섰고요. 이 12월 달이 끝나면 올해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올해 시장 사실 굉장히 굴곡이 좀 많았었는데요. 올해 초마하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였던 지수가 사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과 함께 지수의 방향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실적과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주일로 봤을 때는 거래일로는 5거래일 정도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5거래일 동안 총 6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6종목 모두 다 상승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왜 저희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지를 좀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텍인데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 사실 MC는 기억나시는지 뽁뽁이 아마 네, 바로 기억나죠. 이 네. 반도체 패키징, 그러니까 네. 반도체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도 택배에서 제일 나의 소중한 택배를 뽁뽁이로 잘 감싸서 오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로텍은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해서 좋은 실적과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MC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디스펜서라는 굉장히 좋은 기계를 그리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정량을 도포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과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프로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최근에 반도체 설비 투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반도체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제품들 역시 충분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반도체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시황 같은 경우에 메모리 쪽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긴 힘들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비메모리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텍 역시 비메모리 쪽에도 충분히 납품이 가능한 부품을 그리고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과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투자가 재개된 거기 때문에 4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단기지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프로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월 30일 날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점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지수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8.3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게 프로텍인데요. 사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8%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지금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481선을 이제 갓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이제 반등은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프로텍이라고 했을 때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 설비 투자는 일시적으로 오늘 끝 이게 아니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공장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설비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는 게 프로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신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들 사실 단기로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텍 역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으로 최근에 481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 5일선과 11선, 21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곧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 한 다음 주 중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면 다음 주 중에 골든크로스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이러한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한번 상승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에서 더 좋은 수익률,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률을 조금 더 크게 누리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구간에 왔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프로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식 종목에 넣어두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하늘에 떠다니는 모든 사업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방위산업이라는 안정적인 성장에 민항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작년과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민항기 쪽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여행 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한 부품에서 납품 실적이 상당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공기 쪽에서는 군용기 쪽, 그러니까 방위산업 쪽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항기 쪽에서만 제대로 다시 한번 예전 모습만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엔 우주산업, 특히 인공위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주가 굉장히 크게 쌓여가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 추가적인 성장, 신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항기 쪽에서도 실적이 다시 한번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공위상이라는 굉장히 신사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내년에 대한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분기 쪽에서는 분명히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항공우주 저희가 12월 1일 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소개를 해드렸으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6.89%라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아직은 481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곧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 반등 구간을 보자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3만 원대의 라인이 있는 21선만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34,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항공우주가 저희가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봤을 때 충분히 4만 원 이상의 가격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지금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익권이지만 더 오를 수 있고 만약에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서 프로텍도 그렇고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을 종목들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소개해드리고 나서부터 바로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될 게 지금 이미
방송을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실을 수 있는 라인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놓치셨던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의 기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중간에 좀 끼어들었고요. 자, 저희가 이 한국항공우주는 또 같은 날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사업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독과점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사실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방산 제품들이 상당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산과 관련된 시장 모두 다 반영을 받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하나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진출을 한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MC님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시스템의 신사업. 신사업? 날아다니는 택시 같은. 그 영어로 돼 있었는데 네, 그게 맞습니다. 뭐였었죠? 에어 이렇게 또 약한 모빌리티라고. 모습. 맞아요. 네, 에어 모빌리티와 함께 인공수상, 위성에 대한 사업을 신규로 좀 진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방위산업으로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사업을 진출했기 때문에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에 진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사업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신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조금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무난하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오버행 이슈는 조금 주가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대주주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상증자에 대해서 오버행 이슈가 모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상당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확보를 해둔 게 바로 하나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미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1%나 증가를 할 정도로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신사업에 대한 부분, 내년에 그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12월 1일 같은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좋은 수익률, 7.5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21선이 있는 16,000원 라인만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내년까지 길게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수 타점 또한 저희가 나눠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최근에도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MS 오토텍도 있었습니다. 사실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 소개해드린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 차량 차체를 만드는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큰 고객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네, 맞습니다. 현대기아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대기아차의 매출 편향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의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미 좋은 성과가 나고 있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자회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MS 오토텍보다 7배나 큰 자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법으로 매출과 영업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여력,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MS 오토텍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지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6.79% 전일 종가로 사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한 4거래일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지수에 대한 영향, 받았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 거기에다가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둬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내년의 자동차 시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차량용 차체를 만들고 있는, 특히 전기차용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기차 시장, 배터리, 양극재 시장, 양극재 종목들로 시장이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품들,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차체,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좀 더 탄탄한 모습들 확인이 되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에 딱 맞는 종목이 지금 MS 오토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대형 조선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갑판실. 제가 영어 발음 또 한번 굴렸었잖아요. 네. 헤드쿼터. 네. 네, 맞습니다. 갑판실을 만드는 회사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갑판실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대형 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올해 조선 같은 경우에 상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좀 시장에서 멀어져 있는 업종이긴 그렇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신규로 진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사업 하나가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 풍력 발전? 네, 맞습니다. 그냥 풍력 발전이 아니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러니까 부유식 풍력 발전을 진출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작년 그리고 올해 좀 좋았던 모습은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년 부분에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 실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기대감에 상승했던 그 부분, 그만큼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세진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3%, 작은 수익률이라면 작지만 최근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땐 사실 작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진중공업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의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네, 맞습니다. 종목이죠.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 2차 전지 부품 중에 안전장치에 대한 부품 납품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장치와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요구가 된다. 신뢰성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확고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높은 진입장벽이 있어서 이미 이 시장의 지배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군을 가져갔더라도 사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다라고 한다면 좀 더 큰 회사, 대기업들이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독과점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과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 SE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 SDI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에 너무나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시장에 대한 성장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삼성 SDI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장도 계속해서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캐파만큼 실적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고요. 그 부분 실적이 늘어난 만큼 주가도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사실 긴 추세 하락을 좀 가져갔다가 최근에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깊은 조정이긴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미리 선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2% 정도나 되는 수익률 좀 보여줬는데요. 하루밖에 안 됐지만 이 정도의 수익률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등 구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41선을 돌파해서 이제 곧 21선까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 사실 꺾이지는 않고 우상향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이평선들이 급하게 좀 하락하는 패턴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상승 패턴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저는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린 매수 타점보다 좀 높을 수는 있지만 지금도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5거래일, 일주일 만에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모두 다 상승 중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가져왔고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딱 어제까지 정말 일주일 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짚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종목들인데 바로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들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의 수익률이 그리 크지 않은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 타점들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꼭 이 매수 타점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식 비기 풀러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주방기기 제조.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전체 힌트로는 내년 매출 성장 기대감 이렇게만 알려드리고 오늘의 주식 비기가 대체 어떤 종목인지 좀 큰 힌트는 사실 안 드렸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자,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살짝 고개가 갸웃해지기는 해요. 이게 뭐 그렇게 얼마나 큰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 그도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큰 것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건방져졌나 봐요. 자, 그래도 우리 사부님이 가져오신 거니까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주방기기 제조 판매 회사입니다.
MC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주방기기로 얼마나 좋은 성장성 그리고 실적을 보여줄지 의문이 드실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저 같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아주 물음표가 가득해요. 그래도 투자 포인트를 듣다 보면 이게 다 느낌표로 바뀌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을 살펴보자면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주방기기도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는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MC님은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 후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방에서 쓰이는 레인지 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을 통해서 요리를 할 때 연기 같은 거 그리고 냄새를 흡입하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선구이 같은 거 할 때, 고기 구울 때. 저거 안 틀면 집안 전체에 아주 난리 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레인지 후드라고 해서 예전에는 거의 쓰지 않았던 제품이긴 하지만 지금의 가정에서 보자면 거의 대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거의 대부분 집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MC님도 당연히 집에. 그럼요. 저희 집 무시하시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레인지 후드 무시하셨다고요? 아닙니다. 네. 레인지 후드 같은 경우에 사실 좋은 모습, 그러니까 가정에 모두 다 있을 정도로 네. 지금은 필수적으로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쓰이진 않았지만 지금은 가정 대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저희가 생각지 않았지만 가정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레인지 후드의 굉장히 전문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문적인 업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업체인지 점유율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레인지 후드 시장 점유율 무려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56%,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사실 진입장벽 그리고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네. 왔는데요. 이 종목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1위에 56%면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네,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2명 중에 1명은 바로 이 회사 제품이 맞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포인트가 있는데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56%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실적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레인지 후드 같은 경우에 빌트인이 되는 주방기기로 분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빌트인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가구 같은 거, 좀 더 그랬죠. 크게 생각하면 냉장고 정도가 그러한 가구로 인식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레인지 후드가 빌트인이 되는 주방기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제 아파트나 빌라나 집을 만들 때 먼저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꼭 필요한 입주, 마감재가 되는 주방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 후드는 주방기기라기보다는 입주 마감재로 분류를 좀 해도 되는데요. 당연히 아파트의 증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만들수록 이 업체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건설주들이 사실 시장에서 좀 잊혀지긴 했습니다만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올해 초만 하더라도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은 많이 상승세를 올랐죠. 거의 네. 여름까지는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건설업이 올랐었던 이유는 사실 건설업 자체가 좋았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와 연관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게 맞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고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건설업 자체를 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올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2023년까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역시 건설업과 굉장히 연동돼서 2023년까지는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에까지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건설업 혹시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한창 좀 눌려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건설 경기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19년 같은 경우에 건설업은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가 맞습니다. 건설업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던 건 사실 작년부터 반등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업체, 입주 공급이 줄던 2019년에도 오히려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선뜻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 마감재,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가 줄던 2019년에도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바로 리모델링의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 후드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거의 안정적인 매출을 좀 깔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그러니까 건설업의 호황에 따른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를 얘기할 때 리스크 부분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아파트를 만들 때 뭐 철강이라든지 콘크리트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건설과 관련해서 뭐 목재나 철강 부분에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아마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실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철강, 당연히 레인지 후드를 만드는 제품에는 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가 철판 가격이 4% 증가를 했고 후드 평균 판가,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3% 좀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재료인 철판 가격이 4%가 증가를 하면 이 회사가 파는 제품의 가격이 3%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의 인상 부분들을 판매 가격에서 인상을 해서 크게 뭐 부담이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손실을 보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철판 가격이 10%가 올라버리면 판매 가격을 10%를 올리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냐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점유율을 얘기를 해주셨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 그리고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는 만큼 사실 1위 업체인 이 업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점유율을 모두 다 이 회사 절반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회사가 10% 올리면 시장 가격이 그냥 10%로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크게 빠질 염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가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시장의 변동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회사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매출에 대한 안정성까지 확보를 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잘 확보를 해놨고 매출에 대한 안정성까지 충분히 확보를 해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사실 이 업체를 빼고서 레인지 후드를 설치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점유율 50%가 넘게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이미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출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국내에서는 이미 검증받은 실력, 그러니까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수출을 통해서 좋은 멀티플 확장을 현재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해외 쪽에서 굉장히 좋은 고성장을 가져가면서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당연히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주가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들이 많고 올해에도 괜찮았고 내년에도 상당히 큰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주식 비기도 투자 포인트가 차고 넘쳐나네요. 지금 이 종목 일단 지금부터 미리미리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QR코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현재 고가 상태도 보셔야 되겠죠. 자,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장 안정적 실적. 자, 현재 재무 상태 어떤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힌트로 안정적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대감 한껏 또 높여지게 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상반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매출액은 2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게 166%나 이미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순손익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실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이러한 실적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산 꾸준하게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채도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자본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본 대비로 부채가 상당히 낮다라는 점에서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 활동으로 돈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활동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뤄내고 있고 재무 활동으로 부채는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우량 기업. 네,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내실을 탄탄하게 다진 모습을 현금 흐름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100%가 안 됩니다. 20%밖에 되지 않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 사실 상반기에 1,400%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는 평정을 했고 이미 이제는 수출을 통해서 멀티플 확장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멀티플 확장을 노리기 위해서 해외에 진출할 때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 부분에 충분한 자금까지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9년부터 리모델링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통해서 가져간 매출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 영업이익 증가율이 2019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내년, 내후년까지 충분히 이어져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프리미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과 안정성 모두 다 겸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가 차고 넘치는데 현재 고가 상태 불안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했었는데 지금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도 100점 받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차트상 움직임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전방시장 업황 개선. 자, 이 종목 주방기기를 제조해내는 업체이기는 한데 지금 건설주랑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투자 포인트에서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리모델링 이쪽 부분들이 지금 크게 늘어난다라는 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자, 차트상 움직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올해 초에 좀 깼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추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 하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20 주봉에서 현재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살펴봤을 때 추세의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 밸류에이션, 실적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481선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6월 달부터 긴 하락 추세를 좀 가져간 것은 맞습니다만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안정적인 점유율 그리고 실적,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81선 구간 라인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 하단까지 겹쳐져 있는 구간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박스 상단,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전고점을 넘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담아 두셔야 되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 번 더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식 비기 처음에는 저는 물음표였는데 지금은 느낌표로 바뀌긴 했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 평으로 요약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가져온 종목들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의 성장만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과 매수 타점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